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선생님입니다. 어, 오랜만에 온라인 클래스로 인사하게 되었네요. 네, 코로나의 태풍에 우리 공부하는데 역경이 참 많죠. 지금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같이 수업 잘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원순열과 중복순열에 이어서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학습 과정을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아마 문제를 풀어봤을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본 것 중에 좀 뒤쪽에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 위주로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22번 문제 한번 보죠.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방송국에서 토론대회를 개최하는데 ABC 세 학교에서 2명씩 대표로 참가한답니다. 자, 그러면 토론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진행자 2명을 포함해야 된다고 하네요. 총 8명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원형 탁자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는 네, 일단 원순열 상황이고요. 조건 한번 보죠. 같은 학교의 대표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방송국 진행자 2명은 이웃하지 않게 않는다.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적당히 뭘 이웃해도 되는 것들 그리고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 어떤 것부터 배열할지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A, B, C 학교에 있는 애들부터 배열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A 학교에 뭐 A1, A2, B 학교에 B1, B2, C 학교에 C1, C2가 있다 치면 얘네들을 한 묶음으로 해주고 원형의 탁자에 배열을 하면 되겠죠. 원순열의 상황을 생각하면 3-1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학교, B 학교 각각의 안에서 자리가 교체가 가능하겠죠. 네, A1, A2 자리 바꿀 수 있고요. B1, B2 자리 바꿀 수 있고요. C1, C2도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가능한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네, 각각 2팩씩 곱해주면 되겠고요.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게 방송국 진행자죠. 이제 진행자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는 이 학교 아이들 사이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 적당히 방송국 사회자 2명을 배치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경우의 수는 16 곱하기 3 곱하기 2, 네, 96까지가 되겠습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25번 문제 한번 보죠. 그림과 같이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들로 구분된 판 위에 어두운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에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의 수는 자, 일단 어두운 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그리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배열로 본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순열의 배열로 접근을 할 거고, 일단 이런 경우는 6팩에 회전해서 몇 개가 일치하는가를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이런 직사각형의 배열은 네,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네, 180도 회전의 케이스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 있다면 이것을 180도 회전한 형태인 어떻게 되겠어요? 네, 빨간색으로 한번 보면 1, 2, 3, 4, 5, 6이 이 180도 회전을 통해서 일치하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눠주는 케이스를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네, 6 곱하기 5팩 곱하기 3분의 1이고요. 3 곱하기 5팩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네, 360까지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선 배치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가능한 시작할 수 있는 문자 하나를 색깔 하나를 먼저 배치를 해서 구분을 지어주면 좋겠는데요. 자, 뭐 여기 1번, 2번, 3번이 있다면 1번을 칠할 때와 2번을 칠할 때, 3번을 칠할 때는 어때요? 서로 각자 다른 경우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여기 1번은 다시라고 하면 이 1번 다시를 칠할 때랑 이 1번을 칠할 때는 사실상 회전해서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이 빨간색 1번, 2번, 3번의 케이스만 칠한다면 나머지 세 군데는 체크를 하지 않아도 회전해서 일치한다는 게 되겠죠.
그 말은 다른 방법으로 처음에 한 가지 색을 먼저 우선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우선 배치하면 그 가지수가 세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원순열의 이미지가 소비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 썼죠. 나머지 다섯 가지 색을 그냥 위치에 배열하면 그거는 5팩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360가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따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우선 배치를 써도 되고 앞에서 봤던 중복한 케이스를 나눠주는 그런 케이스 그런 방법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네, 36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함수의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f1, f2가 6의 배수가 되는 함수 f의 개수는 그리고 여기서 f1의 값을 굉장히 좋게도 제한해 놨죠. 보니까 일단 두 개의 곱이 6의 배수가 되려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볼 겁니다. f1, f2가 6이 되든지 12가 되든지 일단 우리는 이 y에 있는 원소들의 곱이 6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를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18이 돼도 되고 네 24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6이 되는 경우는 1, 6이 되는 경우, 2, 3이 되는 경우, 3, 2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밑에 케이스들도 더 많은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 많은 케이스를 점검하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또 24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65, 30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방법보다는 F1이 1부터 4까지니까 F1의 케이스를 4가지로 나눠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1이 1부터 2, 3, 4 이렇게 4가지 케이스를 나누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우의 수 문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잘 나누면은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F2의 값은 6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어때요? 1부터 8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값이 있으니까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 애들은 그냥 함수의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3과 F4를 결정을 해주면 되겠고 여기서 뭐 같은 것으로 가든 말든 그런 얘기는 딱히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것으로 가도 되고 그러면 F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8가지 F4가 선택할 수 있는 게 8가지니까 8 곱하기 8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64개. 자, 같은 방식으로 한번 보죠. F1이 2라면 F2는 곱해서 6의 배수가 되죠. 작은 것부터 차례로 만족시켜 보죠. 3이 돼도 되겠고요. 6이 돼도 되겠죠. 더 이상 없죠. 네, 그렇다면 가능한 가지수는 F2의 가지수 두 가지에 역시 F3과 F4의 가지수 8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한꺼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로 F1이 3이기 때문에 F2는 2의 배수만 만족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2가 되거나 4가 되거나 6이 되거나 8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가능한 가지수는 2가 될 수 있는 F2가 될 수 있는 가지수 4가지의 8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F3과 F4의 선택이죠. 다음으로 F1이 4가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앞에 있는 이 2번 경우랑 유사하죠. 3의 배수가 만족시키면 되니까 F2의 값은 3 또는 6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2 곱하기 8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8의 제곱으로 묶어내서 1, 2, 3, 4의 경우를 다 더해주면요. 8의 제곱에 1, 2, 4,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8의 제곱에 자, 2, 1, 2, 4, 2 다 더 얼마죠? 9죠. 네. 계산 조금 귀찮긴 한데 64 곱하기 9, 4, 9, 36 69, 54, 576까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네, 3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집합 x에서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다음 조건은 이미 x에 대해서 x 플러스 fx가 홀수가 돼야 된다 라는 말을 해놨네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홀수 더하기 짝수가 되거나 또는 짝수 더하기 홀수가 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홀수들은 짝수에 대응이 되면 되겠고 짝수들은 홀수에 대응이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즉, x에서 x를 받은 함수니까 2와 4와 6은 짝수들이죠. 이것들은 홀수인 3과 5에 대응이 되고 3과 5 홀수들은 짝수인 2, 4, 6에 대응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시에 다 만족해야지 임의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만족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한번 보죠. 첫 번째는 3과 5는 각각 2, 4, 6에 3개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3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2, 4, 6은 각각 3, 5 2개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즉, 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1, 2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9 곱하기 8 해서 72가지가 되겠죠. 네, 굉장히 간단하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네, 63번 한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막이 있습니다. A, P, B 지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조건, 좌회전 수가 우회전 수보다 한 번 더 많게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었네요. 일단 어떻게 하면 좌회전이 우회전보다 많을까?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로망이니까 이용할 수 있는 도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같이 한번 가보죠. 먼저 P를 거치고 이제 최대한 많이 이제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지그재그로 뭐 이렇게 한번 가는 경우를 보죠. 자, 이렇게 가면 자, 각 꼭지점에서 이제 좌회전 우회전이 결정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방금 본 경우는 P에서 좌회전 하겠죠. 여기서 또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자, 이 상황을 보니까 좌회전 수와 우회전 수가 같네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회전의 수가 한 번 더 많아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꺾이는 지점이 하나, 둘, 셋, 이걸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개의 꺾이는 지점이 있다. 이런 경우, 즉 짝수의 꺾이는 점이 있다면 우회전과 좌회전의 수가 모두 같겠죠. 그러니까 홀수번 꺾이긴 꺾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우회전을 한번 제거를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회전을 제거를 하려면 이 끝에 있는 우회전을 제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좌우, 좌우, 좌우. 자, 이 상황에서 이 우회전을 제거를 하려면 네,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바로 직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좌회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끝에 있는 우회전이 제거가 됐죠.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려면 이 경로로 가지 말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러면 다른 경로를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죠. 이번엔 초록색으로 보겠습니다. 별로 안 꺾이는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면 홀수번 꺾으면서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일단 P는 지나야 되죠. P를 지나서 그대로 직진해 보죠. 자,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 올라가 보죠. 좌회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쭉 가서 우회전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좌회전수, 우회전수가 같아 버리죠. 그럼 여기서 한번 꺾겠습니다. 우회전하고 쭉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어때요?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끝났죠. 그러면 결국 좌회전 수가 한 번 더 많게 되겠죠. 아,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꼴을 보아하니까 일단 좌회전 수가 하나 많으려면 홀수만 꺾여야 되겠고 마지막에 좌회전을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우회전으로 끝나면은 좌회전 수와 우회전 수가 같아질 수가 없겠죠. 일단 우회전 수가 크거나 많겠죠. 그래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미지, 마지막에 좌회전으로 끝나야 된다. 마지막에 좌회전으로 끝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일단 한번 지우고 보죠. 마지막에 좌회전으로 끝나려면 네,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지 마지막에 좌회전으로 끝나겠죠. 좌회전은 어떤 모양이에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좌회전이거나 또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좌회전이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이미지는 역행을 하잖아요. 최단거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역행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냐면 이런 형태로 좌회전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최소 이 지점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Q 지점이라 하면 이 Q 지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 P 지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P에서 Q로 가는 방법의 수가 우리가 원하는 좌회전 수가 우회전 수보다 한 번 더 많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제 P에서 Q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면 되고 그런 경우는 3팩, 4팩분의 7팩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7C3으로 계산해도 괜찮겠죠? 말했듯이. 자, 그러면 계산하고자 하는 결과는 3, 2, 1, 7, 6, 5. 자, 6 약분되면 35가지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다음에 6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좌표 표면에서 P는 원점 O를 출발한 뒤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1씩 움직입니다. 7번 움직인 후에 마이너스 1,2에 위치했다. 그때 P의 이동 경로로 가능한 경우의 수.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최단으로 갈 수 있는 게 위로 2번, 왼쪽으로 한 번이죠. 자, 그러면 일단 위로 2번, 왼쪽으로 한 번 간 상황에서 7번을 채워야 되니까 이제 의미 없는, 그러니까 상쇄되는 움직임을 한번 보는 거예요. 상쇄되는 움직임 첫 번째는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네, 이렇게 와리가리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방법 또는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가는 방법이 또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이런 상세 방법을 조합을 해서 위 아래 갔다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조합을 생각했을 때 순서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면 위는 총 하나 2번 가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 세보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네, 한 번, 2번이면 되겠죠. 왼쪽으로 하는 거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3번. 이렇게 가는 방법. 두 번째, 두 번째로 가는 거 위로 몇 번이죠? 하나, 둘, 셋, 4번이죠. 위로 4번에. 오른쪽으로 몇 번이죠? 오른쪽으로는 없네요. 그러면 왼쪽으로 한 번에 아래로 2번 이렇게 7번이죠. 자, 3번 한번 보죠. 세 번째는 위로 몇 번? 위로 하나, 둘, 셋, 3번. 위로 3번에 왼쪽으로 한 번 있죠. 또 2번 있네요. 왼쪽으로는
여기 한 번, 두 번 있죠. 왼쪽으로 두 번, 오른쪽으로 네, 한 번, 아래로 한 번 이렇게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번 다 됐죠.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석하면 되겠죠. 2팩, 2팩, 3팩분의 7팩. 자, 밑에는 4팩, 2팩분의 7팩. 밑에 거는 3팩, 2팩, 1팩, 1팩분의 7팩.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계산은 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7, 6, 5에 이런 경우는 7, 6에 5팩이 120이죠. 네, 2 곱하기 2 곱하기 3팩은 6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주죠. 네, 12 지워지면 10이고요. 2, 3은 6이죠. 자, 그럼 계산해 보면 210이 되겠네요. 자, 밑에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 7, 6, 5 살아놓고 4팩을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네, 3으로 약분해 주고요. 2로 약분해 주고 3, 7에 21. 21 곱하기 5는 105가 되겠네요. 밑에 것도 보면 7, 6, 5, 4, 3팩 지워지고요. 2. 2는 여기랑 지워주죠. 그러면 2, 5, 10에 6, 7에 42. 420이 되겠네요. 자, 이 모두 더해주면 자, 315에 420 더해주니까 7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네, 2번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65번 문제 한번 보죠. 지수가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를 따라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중 어떤 교차로에서 약속 장소가 C 지점으로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C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했다. 교차로라는 거는 이제 길이 갈라지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약속 장소가 C로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면 B로 가던 중에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 되겠죠. C 지점으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때 지수가 A 지점에서 출발해서 C 지점까지 최단 거리를 이동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연락받은 위치가 달라도 이동 경로가 같으면 동일한 경우로 간주하고 B 지점에 도착한 뒤에 C 지점으로 가는 경우도 포함한다. 자, 이 말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연락받아서 했지만 여기서 연락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연락받고 이렇게 가는 것도 최단 경로잖아요. 이거는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B 지점에 찍고 C로 간다는 건 B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그런 케이스도 포함시켜라 이런 말이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건데 하나의 예를 통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경로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교차로를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다면 그냥 사각형의 양 꼭지점의 양 끝에서 이동하는 게 조금 익숙하죠. 그럼 이 C로 가는 형태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첫 번째는 아니고 이 라인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이 C-로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C-로 가는 경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건 똑같은데 이 C-에 정확히 이 라인의 대칭 지점이 C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경로와 이 지점부터 초록색 경로로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나 이렇게 가는 경우나 경로 자체는 같은 것으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사각형에 대해서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쉽게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되고 이런 경우 이 교차로에 어느 지점에서 연락받아도 상관없겠죠. 여기 다섯 군데 연락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결국 이 A에서 C-로 가는 경로를 생각하면
좌로 4칸에 위로 2칸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2팩, 4팩분의 6팩을 계산하는 게 이 교차로 초록색 라인에서 교차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런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라인을 총 몇 번 그을 수 있겠어요? 라인을 네, 줄마다 끌 수 있겠죠. 여기서 연락받아도 되잖아요. 1, 여기서 받아도 되고 2, 3, 4, 5, 총 5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1번 라인에서 연락을 받았다 치면 그냥 한 가지가 되겠죠. 만약에 2번 라인에서 연락 받았다면 방금 전과 같이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2번 라인에서 연락 받았다면 이 C 지점의 대칭인 C1 지점을 생각하는 거죠. C1 지점을 생각해서 결국 이 사각형에 대해서 최단 거리를 생각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위로 2칸, 이거는 당연히 4칸이 되겠죠. 그래서 2팩, 4팩분의 6팩, 6C2, 15가지가 되는 거죠. 3번도 한번 생각해 보면 3번 라인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어때요? 네, 여기에 정확히 대칭인 지점을 생각해서 이 지점을 생각하죠. 3번에서 연락받았다면 여기를 C3라고 하는 거예요. C3로 A에서 C3로 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렇게 C3로 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 경우나 3번에서 연락받고 돌아가는 C로 돌아가는 이 경우나 같은 경우로 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4팩, 4팩분의 8팩, 8C4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 감이 올 것 같습니다. 7, 6, 5 이거 한번 계산 마저 하죠. 그러면 4, 2, 8 지어주고 3은 이거 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00 70까지네요. 네, 70까지. 자, 마지막 남은 경우 두 가지도 보죠. 알다시피 방금 케이스를 보면 가로로 가는 거는 우리가 4칸으로 한정되어 있고 위로 가는 거는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상을 한번 보면 4번에서 되면 네, 3칸을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위로는 3칸, 가로로는 4칸. 그러니까 3칸으로 가는 3칸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위로는 6칸, 가로로는 4칸. 네, 그래서 6팩, 4팩분의 10팩, 네, 10C4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계산 다 해보죠. 4, 3, 2, 1에 19, 8, 7. 자, 4, 3, 4, 2, 8로 지어주고요. 3은 9를 약분해주죠. 그럼 이거는 210이 되겠네요. 마지막 5번째는 네, 위로는 8칸이 되겠습니다. 가로로는 4칸. 그러면 8팩, 4팩분의 12팩. 계산은 조금 귀찮네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항 정리를 배우면 조금 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12C 4고요. 4, 3, 2, 1에 12, 11, 19. 자, 약분해주죠. 4, 3, 12 지어주고요. 2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지어줘야겠네요. 계산해보면 55 곱하기 9네요. 이게 뭐 계산이 귀찮긴 하죠. 59, 45에 59, 45 495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의 수를 모두 더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더하면 791개가 나옵니다. 네, 재민이 형한테 문제였죠. 넘어갈게요. 네, 자, 59번을 한번 보죠. 그림과 같이 도로망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거나 빠져있는 경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방식, 그러니까 111 이렇게 적어가서 가는 방법이 있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두 가지 모두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111 이렇게 적어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보기 한번 볼까요?
보기가 다 1000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계산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일이 적어가면 여러분이 익숙하죠?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어떤 지점으로 가는 데까지 경우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A에서 이 지점 가는데 한 가지. 그럼 이렇게 또 가는 경우 이 지점까지 오려면 쭉 오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 그대로 넘어가겠죠. 한 가지. 같은 방식으로 여기까지 오는 건 계속 한 가지겠죠. 여기는 모여서 두 가지. 이 지점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여섯 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죠. 자, 이 지점 모으는 거는 역시 경우의 수가 이렇게 오는 거 합쳐지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 가지. 자, 이제 말 없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중해서 6, 10, 15, 21. 자, 이렇게 오는 거는 여섯 가지겠죠. 27. 여기는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자, 보건대 이렇게 오는 거는 다섯 가지겠죠. 자, 이거는 10가지겠고요. 15가지. 자, 25가지. 46. 60. 71. 73. 73. 자, 40. 86에 159. 자, 여기 11, 26, 18, 여기 7, 25. 여기는 26 더하기 18, 44, 69, 66, 152, 300, 311, 110, 179, 152에 110 더해주면 262. 자, 여기 573. 자, 여기 441이 되겠네요. 결국 B는 573에 441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4, 1 올라가면 1014.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아, 굉장히 뭔가 그렇게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도 여러분이 풀 수 어떻게든 풀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도 경우의 수로 푸는 거죠. 자, 다른 방법은 역시 같은 것이 있는 순절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죠. 근데 일단 우리가 갈 수 없는 형태가 보이는 게 여기 오는 거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갈 수 없는 지점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도 갈 수 없죠. 여기를 Q를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하죠. P, Q, R을 지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전체 경우에서. 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하죠. 전체 경우에서 P, Q, R을 지나는 경우를 빼주죠. 자, 전체 경우는 가로 몇 칸이에요? 세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7칸. 전체 경우는 가로 7.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세로 6칸. 이렇게 되죠. 그럼 전체 경우는 7팩, 6팩분의 13팩이 되겠습니다. 13C6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거기에서 PQR을 지나는 경우를 한번 보죠. 먼저 P를 지나는 경우를 보면, 자, 일단 A에서 P로 갔다가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 경우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A, P까지 가는 거 한번 생각해보면 가로 하나, 둘, 세 칸이죠. 세로 두 칸이죠. 2팩 2팩 3팩분의 5팩 곱하기 P에서 B로 가는 거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가로 4칸. 세로 남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4칸.
4팩 400분의 8팩이 되겠죠. 계산할 때는 5c 곱하기 8c4로 계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계산은 10 곱하기 70이 돼서 700까지입니다. 700까지. 자, 다음에 P를 지나거나 P를 지난 거 있으니까 Q를 지나거나 R을 지나는 경우를 한번 보죠. Q를 지나거나 R을 지나는 경우는 각 한 번씩이죠. 네, 그래서 700 두 개를 빼주면 되겠는데 전체 경우도 계산해주면 되겠죠. 13C 6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거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13, 12, 11, 19 하나 빠졌나? 8, 네, 둘, 넷, 6개죠. 계산해주면 네, 계산 과정도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1716개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702개를 빼주면 답은 1014가 되죠. 이것도 뭐 계산이 썩 엄청 넉넉하진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을 이렇게 강의 시간을 오래 저번처럼 잡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 풀이에서 모르는 점이 있거나 또는 풀지 않은 문제 중에 모르는 것이 있다면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010-7732-4276이 선생님 전화번호입니다. 카톡으로 물어봐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아심에 하는 얘기지만 선생님의 번호라던가 강의에 있는 내용들을 다른데 유출을 했을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락처나 이런 강의의 소스를 유출하는 것 자체가 사실 법적 요소도 법적 요소지만 선생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좀 말없이 유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선생님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이런 점은 서로 프라이버시는 지켜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질문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할지 한번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네, 순열 친구들이 끝나고 중복 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에 여러분이 지금 이 단어에서 배우는 형태의 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꽃. 네, 좋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